퇴근하고 집에 오면 릴스를 보다 잠드는 일상. 저는 이 악순환을 아이패드 플래너로 해결했어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문방구 주인장 옹구입니다. 저는 6년째 디지털 플래너를 만들면서 항상 했던 고민이 어떻게 하면 플래너가 일정 관리 도구를 넘어서 목표를 이뤄주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였거든요. 근데 책에서 이 고민을 관통하는 문장을 발견했어요. 우리의 목적의식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가 행동의 생산성을 결정한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릴스를 보다 잠드는 건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목적의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더라고요.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생산적이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플래너가 결국은 목적의식을 명확히 하는 도구가 돼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제작된 2016년 직장인 최종 플래너는 목표 인지, 일정 계획, 실행, 회고라는 4단계의 플래닝으로 올 한 해 지치지 않고 내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저랑 같이 목표를 이뤄주는 하루 10분 플래너 작성 방법을 알아볼게요. 그 전에 플래너 세팅을 해줘야 돼요. 버킷리스트 페이지에 못하고 죽으면 후회될 것 같은 것들을 카테고리별로 적어보세요. 버킷리스트를 채워보면 비로소 내 삶의 추구미가 명확히 보이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내 인생의 최종 목표를 도출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엔 목표를 먹기 좋은 크기로 쪼개봅시다. 최종 목표를 적어주고 그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 5년 내에 이뤄야 할 것이 뭔지 적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1년 목표, 1분기 목표, 한 달 목표, 1주 목표, 오늘의 목표까지 쪼개주면 크게만 보였던 인생 목표가 할만해졌죠. 더 중요한 건 오늘의 목표를 이루면 그 끝이 최종 목표로 이어진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목적의식을 갖고 실행하게 됩니다. 이제 너무 쉬워요. 쪼개준 목표를 바탕으로 옆에서 1월 차 목표까지만 세팅을 해줍니다. 딱 4주 동안 이 목표 세팅한 대로 실행해주는 거예요. 4주 쉬워 보이죠? 근데 막상 해보면 사실 일주일도 목표대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목표를 이루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주차 목표를 가지고 위클리 플래너로 이동합니다. 목표를 최상단에 넣어주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5일간 할 일을 최우선으로 일정에 넣어주는 거예요. 일정에 있는 걸 우선순위에 두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일정에 넣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업무에 내 꿈이 함몰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매일 조금씩 해줘야 되는 일은 특히 헤비 트래커로 관리해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단기간에 습관을 만드는 5가지 공식이 있어요. 저는 이 방법으로 루틴 만들기 성공했는데 독일어 공부하는 습관을 들인다고 가정해봅시다. 첫 번째, 이미 하는 일에 새 습관을 붙인다. 아침 세수 마친 직후 독일어 강의를 듣는다라고 정하니까 세수하면 저절로 독일어 강의를 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두 번째, 장소를 고정한다. 침대에 앉아 독일어 강의를 듣는 것처럼 습관을 할 장소를 정해두세요. 그 장소에 가면 저절로 습관을 떠올리게 됩니다. 세 번째, 심리적 장벽을 낮춘다. 저는 아침부터 책상에 앉는 게 참 싫더라고요. 특히 겨울엔 아침에 너무 춥고 그래서 그냥 아싸리 침대에서 공부했어요. 네 번째, 성공 시 보상을 준다. 공부 후에 바로 헤비 트래커에 이모티콘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붙여줬어요. 아니면 따뜻한 모닝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아요. 다섯 번째, 실패 시 자책하지 않은 유연함을 가진다. 가장 중요한 건데 깜빡했으면 자책하지 말고 다음날 다시 하면 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야 돼요. 루틴이 스트레스가 되면 더 하기 싫어져요. 루틴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편향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미래의 큰 보상보다 현재의 작은 보상에 끌린대요. 장기 목표는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으니까 도중에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일 소소한 성취감을 느끼면서 장기 목표로도 이어질 수 있게 최종 목표를 쪼개서 루틴화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1월 1주차 플래너 세팅까지 끝났어요. 이제 실행해야겠죠. 직장인 최종 플래너는 올인원 플래너라 원슬리, 위클리, 데일리 모두 있는데 저는 요즘 매일 데일리 플래너를 쓰고 있어요. 플래너 업데이트하면 이렇게 미리 사용을 해보거든요. 와, 근데 이번에 데일리가 우선 업무 시작 전에 미리 계획해준 이번 주 위클리 플래너를 스플릿뷰로 두고 데일리 플래너에 오늘의 목표와 투두리스트를 적어줍니다. 오늘 할 일을 오피스와 라이프로 나눠서 적을 수 있어서 관리가 편해요. 요즘 10명 중 6명이 엔잡을 한다는데 저도 엔잡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라이프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타임테이블을 이용해서 할 일에 시간대를 부여해줍니다. 이거 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이제 계획에 맞춰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투두리스트를 하나씩 쳐낼 때마다 타임테이블에 기록해주는 거예요. 이때 카테고리별로 컬러군을 구분해주면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는 구분이 되면서 또 크게 봤을 땐 시각적으로 같은 카테고리끼리 묶여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참고로 이 타임테이블 블럭은 플래너랑 같이 굿노트 스티커로 제공되는데요. 굿노트 하이라이터가 끝이 뭉툭해서 타임테이블 적을 때 불편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14년 동안 이거 하나를 안 만들어줘서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색상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텍스트도 자유롭게 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알록달록하게 채워준 뒤에 자기 전에 간단하게 5분 데일리 회고를 해줍니다. 딱 적어줘야 하는 게 정해져 있어서 빠르게 끝낼 수 있어요. 오늘의 점수는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적어주고 오늘의 문장도 적어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취, 배운 점을 적은 뒤에 오늘의 회고를 바탕으로 내일은 오늘보다 이거 하나는 나아지겠다 하는 다짐 또는 전략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하루가 목표인지 일정 계획, 실행, 회고로 돌아가니까 잡생각이 사라지고요. 잠자리에 들었을 때 걱정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걱정은 불확실성에서 오는데 우리는 오늘 하루 내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잖아요. 오늘 목표를 못 이뤘더라도 확실한 방향성이 잡히니까 불안한 마음이 줄더라고요. 그리고 노트칸은 자유롭게 사용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아침에 독일어 공부한 단어나 문장을 적어주고 자기 전에 하루 회고 후에 복습 한번 해주는 방식으로 루틴을 잡았더니 매일 안 까먹고 복습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업무 아이디어 같은 거 까먹기 전에 적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 하루 10분만 투자해서 하루를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어요. 혹시 데일리 플래너는 너무 버겁다 하시는 분은 절대 억지로 쓰지 마세요. 먼슬리나 위클리로 가볍게 사용해 주셔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 먼슬리는 쉬는 날, 일하는 날 색으로 한눈에 구분이 돼서 큰 일정 정리하는 용도로 씁니다. 휴가가 잡힌 경우엔 하이라이트 스티커를 사용해서 배경을 직접 추가해 주실 수 있어요. 이미지로 제작되어서 필기하실 때 올가미 도구에서 이미지는 해제해 주시면 편하게 일정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먼슬리에 모눈이 흐리게 있어서 일정이 많지 않으신 분은 먼슬리로 투두리스트 관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정은 제공되는 직장생활 스티커를 활용해 주시면 간편하게 일정 관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까먹으면 안 되는 일정은 바로 캘린더에 추가해주면 좋겠죠. 많은 분들이 요청 주셨던 구글 애플 캘린더 연동 기능이 이번에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2월 4일 미팅이 잡혔다 그러면 하단에 플러스 아이콘 클릭, 네 클릭해주면 단축어가 실행되면서 플래너에서 바로 일정을 추가해 주실 수 있어요. 애플 캘린더랑 미리 알림,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우선 구글 캘린더에 추가해 볼게요. 미팅 적고 시간 입력해주면 끝. 일정이 아니라 할 일로 저장하면 바로 구글 태스크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페이지에선 2시에 바로 일정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번엔 미리 알림에 넣어볼게요. 미리 알림 앱에 회의 미팅에 잘 추가되었죠? 게다가 애플 캘린더를 확인해 주시면 여기에도 동일하게 2시에 미팅 일정이 추가됩니다. 체크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종일 일정인 경우엔 데일리 페이지 상단 오른쪽 플러스 아이콘 클릭해 주시면 종일 일정으로 추가됩니다. 위클리 페이지에선 박스 하단에 일정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일주일이 끝났으면 KPT 회고를 해줍니다. 계속 유지할 이번 주 좋았던 점과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시도해볼 행동을 세우는 회고 방식이에요. 이게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이유가 일주일마다 나 사용 설명서가 쌓이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요. 디테일을 못 놓고 일정이 계속 딜레이되는 문제가 있어서 트라이에 적은 게 완벽주의 말고 완성주의로 가자. 목표를 내 캐파에 맞게 조금 낮추자. 이런 식으로 나를 더 잘 다룰 수 있는 설명서를 적어주고 그대로 다음 주에 시도해보는 거죠. 쇼츠에 목표를 이루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5만 가지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 사람 얘기고 우린 우리한테 맞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회고까지 끝내줬으면 목표를 점검하러 가줍니다. 이번 주 목표를 못 이뤘으면 다음 주로 넘겨주거나 전체적으로 수정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달 목표, 올해 목표, 최종 목표. 목표는 자꾸 봐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리 중요한 목표여도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달이 끝나면 하이퍼링크 버튼 눌러서 리뷰해줄 수도 있어요. 데일리 페이지의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먼슬리 리뷰랑 하이라이트를 기록할 수 있게 제작됐어요.
이달의 점수를 오피스랑 라이프로 나눠서 평가해주고 이달의 KPT 회고를 또 해줍니다. 그리고 이달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해주면서 한 달을 마무리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생산성이니 목표니 해도 우린 사람인지라 이렇게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게 장기적인 생산성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 특징이 스스로를 안 돌봐요. 그래서 데일리 페이지마다 제가 한마디씩 적어두었거든요. 이게 힘이 될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365일 중 하루라도 오늘의 문장이 도움이 된다면 성공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페이지를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페이지들도 보여드릴게요. 분기별 페이지는 3개월 단위로 장단기 프로젝트를 관리하기에 편해요. 그리고 연초의 마음가짐이 보통 3개월 뒤면 다 사라지거든요. 분기별 페이지에서 다시 목표를 다지고 이전 분기를 회고하면서 초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연차 휴가 페이지에선 소중한 연차를 관리하고 휴가를 계획해줄 수 있어요. 이얼리 페이지에선 1년을 한눈에 보면서 러프하게 일정을 계획해주기 좋습니다. 1년이 커 보이는데 또 이렇게 한 장에 담기는 거 보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 것 같아요. 회의록 페이지는 제가 회의록을 너무 못 쓰고 정리가 안 돼서 빈칸대로 다 채우기만 하면 정리가 되는 회의록을 만들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캘린더 보시면 매주 회의록이 배치돼 있어서 저절로 주별로 정리될 수 있게 구성했어요. 이 캘린더가 3년 전에 처음 직장인 플래너를 만들 때 배경이 된 아이디어인데 디지털 플래너를 쓸 때 하이퍼링크가 이곳저곳에 있어서 이동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리모컨처럼 딱 한 곳에 가만히 있는 캘린더형 하이퍼링크를 만들었어요. 덕분에 같은 월 안에서 1초 안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페이지는 2초면 됩니다. 모든 페이지 하단에 히든 하이퍼링크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터치해주시면 바로 인덱스 페이지로 이동해요. 인덱스 페이지는 모든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정거장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빠르게 페이지 이동하실 수 있어요. 물론 상단에도 하이퍼링크 바가 있어서 기호에 따라 편한 방법을 사용해주세요. 플래너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실 땐 상단 오른쪽 물음표 아이콘을 클릭해주시면 사용 방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플래너 사용법과 사용 예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고 굿노트 사용 방법이 알고 싶으시면 디지털 문구 사용 설명서로 이동해서 자주 물으시는 질문과 도구별 사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오른쪽 동그라미를 클릭하면 컬러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굿노트 컬러 코드 저장할 때 이런 식으로 컬러별로 저장하면 한눈에 정리가 돼서 컬러 선택할 때도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컬러 코드 보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른 컬러 코드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 직장인 플래너 커버를 소개 안 했네요. 올해는 서울의 마천루를 담아봤어요. 기본 컬러는 블루지만 제공되는 커버 스티커를 사용해서 색상을 자유롭게 교체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 목표를 이뤄주는 직장인 최종 플래너 사용 방법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올해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얼리버드 할인이 진행되니까 캡션에 링크 꼭 확인해주세요. 대학생 과탑 플래너로 많은 분들이 과탑에 성공하신 것처럼 직장인 최종 플래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잊어버리지 않게 제가 종종 댓글 달아서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해피 뉴 이어!